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에 출연한 참가자들 중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가수 7인을 순위로 정리해드립니다. 무대 실력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상업적 영향력까지 모두 반영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출연료 이야기입니다.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무대에 선 순간부터 참가자들은 가수이자 하나의 브랜드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방송 출연료, 행사 출연료, 광고와 협찬,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전국 투어까지 미스트롯이라는 이름은 곧바로 금액으로 환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질적인 이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한 무대에 모였습니다. 아이돌 출신, 기존 트로트 스타, 성악 기반의 전문 가수, 미인대 출신 인플루언서까지 각자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미 미스트롯사에 출연하기 전부터 각자의 시장에서 확실한 몸값을 증명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위는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과거 활동 이력, 행사 및 방송 출연 빈도, 팬덤 규모, 브랜드 협상력, 그리고 미스트롯사 출연 이후 기대되는 상업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무대에서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오직 출연료라는 현실적인 기준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소개할 7위는 같은 참가자라는 이름 아래에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위 순위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인물들이며 상위로 갈수록 왜 출연료가 급격히 달라지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7위부터 1위까지 미스트롯사 최고 출연료 참가자들의 현실적인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김소연입니다. 김소연은 미스트롯사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려온 인물입니다. 각종 가요제와 노래 경연에서 꾸준히 수상 경력을 쌓아왔고 실력 중심의 무대를 통해 고정 팬층을 형성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신인 참가자와는 확실히 다른 출발선에서 미스트롯 4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소연의 출연료가 7위에 위치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이미 행사 무대에 여러 차례 서본 경험이 있고 소규모 지역 행사부터 중형급 무대까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가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카드이며 최소한의 완성도를 보장하는 인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위권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브랜드 파급력에서는 아직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국 단위의 대형 행사나 기업 광고 모델로 즉각 연결될 정도의 인지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연료 역시 급격히 치솟기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연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미스트롯사 출연 이후 인지도 상승폭이 큰 편에 속하며 실력 위주의 평가를 선호하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수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무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김소연은 현재 기준으로는 7위에 위치하지만 출연료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인물입니다. 미스트롯사 이후 활동 방향에 따라 행사 중심의 실속형 가수로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는 윤서령입니다. 윤서령은 미스트롯 4 출연 이전부터 이미 현장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가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 행사와 중형급 공연에서 안정적인 흡입력을 보여주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증된 이름이었습니다. 단기간 판짝 인지도가 아닌 실제로 무대를 채울 수 있는 가수라는 점이 그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윤서령의 출연료가 김소연보다 한 단계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행사 시장에서 형성된 단가가 존재하고 무대 요청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사 출연 전에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러 곡이 바이럴 반응을 얻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가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윤서령의 타깃 연령층입니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넓은 카드입니다. 이런 유형의 가수는 출연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 대형 브랜드나 기업 광고 모델로 직결될 정도의 상징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상위권 그룹과는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윤서령은 젊은 참가자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가까운 몸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사 이후 윤서령의 가장 큰 변수는 확장성입니다. 지금의 인지도에 방송 노출과 스토리성이 더해질 경우 출연료 상승폭은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윤서령은 현재 6위이지만 향후 가장 빠르게 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5위는 염유리입니다. 염유리는 미스트롯사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무대의 결이 다른 가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악 소프라노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일반적인 트로트 무대와는 다른 시장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력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 공연을 전제로 형성된 가수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염유리의 출연료가 중위권 이상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행사 성격의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역 축제보다는 클래식 콘서트홀, 기업 초청 행사, 문화예술 중심 무대에 더 적합한 인물로 분류됩니다. 이런 무대는 절대적인 횟수는 적을 수 있지만 해당 출연료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 관리입니다. 염유리는 방송 노출이 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며 희소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출연료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미스트롯 4출연 이후 염유리는 대중적인 인지도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및 고급 음악 팬층에 더해 트로트 시청자층까지 흡수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출연료 상승을 예고하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염유리는 현재 5위에 위치해 있지만 성격이 다른 시장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아온 가수입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무대가 늘어날수록 염유리의 몸값은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4위는 유시은입니다. 유시은은 미스트롯 4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다른 영역에서 높은 시장 가치를 형성해온 인물입니다. 전국 단위 미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소비력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이미 상품화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유시은의 출연료가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이유는 음악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서는 순간 가수이자 방송인, 그리고 이미지 모델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인물입니다. 행사 주최 측이나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는 한 번의 출연으로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유시은의 강점은 화제성 유지 능력에 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이 이어지고 비주얼과 서사가 함께 소비되면서 단기 노출로 끝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유형의 출연자는 자연스럽게 출연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스트롯사 합류 이후 유시은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려한 이미지에 무대 경험이 쌓이면서 단순한 비주얼 참가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출연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시은은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지만 상승 여지가 매우 큰 인물입니다. 방송과 행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과 대중적 인지도는 상위권 출연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3위는 정연우입니다. 정연우는 미스트롯 4 출연자 중에서도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미 전국 단위 미인 대회를 통해 정점의 타이틀을 거머쥔 경험은 단순한 경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 석자 자체가 곧 신뢰와 화제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브랜드로 작동합니다. 정연우의 출연료가 상위권에 형성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면서 동시에 행사와 방송, 광고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행사, 기업 초청 무대, 공식 행사에서는 이런 타이틀 보유자의 존재만으로도 행사 격이 달라집니다. 미스트롯 합류는 정연우에게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지에 음악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더하며 소비 가능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브랜드 리뉴얼에 가까운 행보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연우의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미인대회 출신 참가자는 있을 수 있지만 최상위 타이틀을 보유한 인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희소성은 출연료 협상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연우는 현재 3위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상위권과의 격차는 매우 좁습니다. 방송 노출과 대중 반응이 조금만 더 쌓인다면 언제든지 순위 변동이 가능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2위는 허찬미입니다. 허찬미는 미스트롯 4 참가자 중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인물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대중의 시선 아래에서 성장해왔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 구조에 완벽히 적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방송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강력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허찬미의 출연료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이유는 팬덤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충성도 높은 팬층은 행사와 방송의 최소 수요를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흥행 예측이 가능한 카드이며 이는 곧 출연료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허찬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입니다. 무대 완성도, 라이브 안정성, 일정 소화 능력까지 모두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현장에서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평가는 반복 섭외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단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미스트롯 4 출연은 허찬미에게 다시 한번 체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팬덤의 트로트 시청자층이 더해지며 시장에서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방송 출연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협업 제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찬미는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평가에서는 이미 톱티어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남은 변수는 단 하나, 1위와의 상징성 차이뿐이며 그 격차는 매우 미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1위는 정아입니다. 정아는 미스트롯 4 참가자 명단이 공개된 순간부터 판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이돌 2세대 전성기를 대표하는 그룹의 리더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다른 참가자들과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미스트롯4에 출연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고 이는 곧 시장 가치로 직결되었습니다. 정아의 출연료가 1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오랜 시간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와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행사 주최 측이나 방송 관계자 입장에서는 정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완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세대 확장성입니다. 정아는 아이돌 시절부터 형성된 팬층에 더해 미스트롯을 통해 중장년층 시청자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인물은 행사 성격을 가리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무대 위에서의 안정감 역시 정아의 강점입니다. 오랜 라이브 경험과 무대 장악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이런 신뢰도는 단발성 출연이 아닌 장기 계약과 고정 섭외로 이어지며 몸값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아는 단순히 미스트롯 4 출연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녀는 프로그램 전체의 상징성과 화제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며 출연료 1위라는 위치는 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 순위는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정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스트롯 4 최고 출연료 참가자 7인의 순위는 단순한 인기 비교나 화제성 나열이 아닙니다. 이 순위의 핵심은 방송이라는 한정된 무대 밖에서 이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출연료는 감정이나 호불호가 아닌 수요와 신뢰, 그리고 반복 가능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변화는 출연자 구성의 다층화입니다. 과거에는 트로트 경연 참가자 대부분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면 미스트롯4는 이미 서로 다른 시장을 경험한 인물들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아이돌 출신, 경연 베테랑, 성악 기반 가수, 미인대회의 타이틀 보유자까지 이질적인 배경이 공존하면서 출연료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출연료 상위권에 오른 인물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주최 측과 제작진은 무대 완성도뿐 아니라 결과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인물을 선호합니다. 행사 흥행, 관객 반응, 방송 화제성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참가자일수록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정화나 허찬미처럼 특정 세대나 팬층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은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행사와 방송의 중심축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출연료 역시 개별 무대 기준이 아니라 전체 판을 움직이는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반대로 중위권과 하위권에 위치한 참가자들이 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연, 윤서령, 염유리처럼 실력과 무대 경험을 갖춘 가수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단기 화제성보다는 반복 섭외와 꾸준한 활동을 통해 서서히 출연료를 끌어올리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행사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가수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스트로사가 만들어낸 후광 효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가자들의 평균 출연료 기준선 자체가 상향 조정됩니다. 같은 무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미스트롯이라는 간판이 붙는 순간 시장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위와 무관하게 이번 시즌 참가자 대부분은 이전보다 높은 단가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출연료 순위는 고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방송 이후의 행보, 어떤 무대를 선택하고 어떤 이미지를 쌓아가는지에 따라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에 위치한 인물들은 가장 큰 폭의 상승 여지를 가진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경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경쟁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석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덜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와 시장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출연료 순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4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스트롯4 이후 출연료 시장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스트롯은 이미 하나의 산업구조로 자리 잡았고 참가자는 경연자가 아니라 즉시 시장에 투입 가능한 콘텐츠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실력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미지 관리 능력, 팬덤 유지력, 방송 활용도,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이번 시즌에서 상위권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와 허찬미처럼 이미 여러 차례 대중검증을 거친 인물은 행사나 방송에서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높은 출연료를 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홍보 효과와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출연료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에 가까운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중위권에 위치한 인물들은 성장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유시은이나 염유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의 강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스트롯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중 전체를 상대로 한 폭발력은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료는 상위권보다는 낮지만 상승 곡선은 오히려 더 가파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위권으로 분류된 참가자들 역시 결코 약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소연과 윤서령은 단기 화제성보다는 지속성을 무기로 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방송 종료 이후에도 지역 행사, 중형 공연, 소규모 투어를 통해 꾸준히 무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출연료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출연료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이미지 소모 속도입니다. 화제성이 높은 인물일수록 단기간에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지만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는 인물은 급등은 없을지라도 하락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획자들은 단기 흥행형과 장기 유지형을 구분해 섭외 전략을 세웁니다. 미스트롯사가 끝난 이후 이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이후 선택하는 활동 방향, 노출 빈도,
이미지 관리 방식에 따라 출연료 판도는 빠르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위부터 5위 구간은 순위 변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작은 계기 하나가 몸값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출연료 순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한 단면에 가깝습니다. 누가 가장 비싼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가수를 평가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미스트롯사는 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이제 각자의 전략으로 다음 단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의 행보에 따라 지금의 순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